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코틀린에서 여태까지 많이 써왔지만은 아직 자세히 정리가 되지 않은 함수,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함수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목이 많이 길지만 내용은 저희가 다 대부분 써왔던 것들입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은 블랙박스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C언어라든가 자바처럼 우리가 인프라에서 많이 쓰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부분 다 한 번씩은 접해보시고 아마 코틀린을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도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함수는 그 실체 바디 안쪽 내용이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자극, 입력을 주면 그 블랙박스 같은 내용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이렇게 산출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함수를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묶어놓고 공통적으로 쓰이거나 자주 쓰이거나 특정한 논리 같은 거를 묶어서 기능 단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해 놓고 그 정의 안에다가 입력을 가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어떤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된 대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코틀린은 싱글, 단일식 함수라는 게 또 제공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인자랑 이름이 있는 네임드 파라미터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은 펀이라고 우리가 한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흔히 어떤 캐멀 타입, 낙타 타입을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안에 어떤 아규먼트가 한 개 이상 없어도 되고요. 0개 이상이죠. 0개 이상. 그래서 보통 한 개, 0개, 뭐 두 개 이렇게 막 뭔가 나열할 수 있습니다.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턴 타입은 리턴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생략될 수가 있는데 생략되는 경우라도 사실은 UINT라고 해서 유닛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 리턴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닛은 일종의 다른 언어의 어떤 보이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어떤 리턴할 형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단일 그냥 유닛을 리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타입 여러 가지 어떤 타입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죠. 자, 저희 다음 장부터 배우게 되는 이제 객체 지향에 가게 되면 코틀린의 클래스라든가 인터페이스라든가 다양한 어떤 타입들이 또 등장하는데 그런 타입도 우리가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스, 함수의 어떤 문장의 시작이죠. 블럭이 시작이죠. 블럭. 이렇게 브레이스를 열고 브레이스를 닫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들어오거나 혹은 이렇게 블록들이 여러 개의 문장을 감쌀 수 있죠. 함수의 바디라고 합니다. 함수 정의부입니다. 리턴이 필요하면 리턴을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리턴 키워드에 하시면 되죠. UINT일 때는 리턴만 하시면 되고 다른 타입이 있을 때는 그 타입에 맞게끔 이 X 데이터를 변수든 상수든 준비해서 리턴해 주시면 그 즉시 함수가 종료되고 리턴되는 걸 저희가 해왔습니다. 자, 한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프로젝트 우리가 펑션 프로젝트라고 그냥 하죠. 그냥 펀 프로젝트를 할까요? 예. 펑션 프로젝트, 펀 프로젝트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펀 프로젝트의 소스에다가 메인 패키지를 항상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코틀린 파일 하나를 집어넣죠. 펀 메인이라고 펀 main.kt를 만들었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일단 만들어 볼 건데요. 메인 함수를 잠깐 이렇게 정의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죠. 여러분들 많이 정의해서 아시죠? 자, 여기 보이는 지금 기본적인 메인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번이라고 되어 있죠. 메인 함수는 자바나 C나 많은 언어들이 다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죠. 메인 함수가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메인 함수는 엔트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이 뭔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메인 함수를 찾아서 이 아규먼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문장부터 실행이 되죠. 자, 코틀린도 이렇게 메인 함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수는 이름과 입력과 뭔가 이렇게 바디가 브레이스를 있는데 우리가 메인 함수가 아닌 일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좀 재미나게도 그냥 이게 함수다. 그래서 this is function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죠. 자, 이렇게 함수의 이름이 있고 인자값, 입력값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정상이죠. 그리고 이게 바디가 있으니까 정상적인 함수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문장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디가 비어있는 빈 공백 바디죠. 근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블럭, 함수의 바디라고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자, 함수 안에는 뭔가 이렇게 변수나 상수 같은 것들 어떤 문장을 선언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a는 변수 3에다가 이렇게 하면 정수 3의 a 변수가 함수 안에 로컬 변수라고 하는데 함수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함수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함수는 이렇게 차례차례 문장들이 실행해 나갑니다.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죠. a는 뭐 이렇게 a다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리턴을 하게 되면 바로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함수가 종료돼 버리죠. 예. 리턴을 만나는 순간 함수가 종료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리턴을 만나는 순간 되돌림 값이 있으면 되돌려 주는데 여기엔 지금 리턴 타입이 생략돼 있죠. 사실 이게 uint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이게 uint가 코틀린 uint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림이 없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타입을 리턴을만 해줘도 uint가 만족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네, 도착하지 않는 not arrived입니다. 여기는.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함수의 정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함수 정의고요. definition입니다. 펑션 definition. 이쪽에선 저희가 함수를 한번 호출해보죠. 함수 호출, 펑션 콜이죠.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의 이름과 인자값들을 타입이나 형식에 맞춰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시그너처라고 하죠.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그래서 함수 시그너처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호출할 수가 있어요. 호출할 때는 이렇게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엔 파라미터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호출이 되죠. 네.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이렇게 실행해 보면 되죠. 눌러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this is func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죠. 호출. 그러면 이게 실행되고 이게 실행될까요? 리턴이 있기 때문에 a는 3이라는 요 문장 실행됐지만 not arrived는 가지 않습니다. 그죠? 종료가 잘 된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할 수 있다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은 우리가 이제 생략도 가능하죠? 그래서 한번 생략을 해봅시다. 네, 원래 생략돼 있었죠. 자, 이렇게 원래 생략돼 있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파라미터를 입력 값을 한번 주어질 수가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네, 이렇게 args랑 이름이 비슷하게 argument라고 합니다. argument. 타입도 지정할 수 있죠. 정수형이다. 뭐 이렇게 기본형이라든가 다양한 모든 형을 여기다 지정할 수 있죠. 한 개 이상일 때는 또 이렇게 컴마로 해서 나열하죠. 예, 파라미터라기도 하고 argument라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얘는 또 인트형일 수도 있는데 널러블 할 수도 있죠. 예, 널을 허용하면 널러블한 물음표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졌습니다. 얘는 그렇게. 그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런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잠깐 저희가 추석화 시켜 놓고요. 요 파라미터를 가지는 그런 다른 함수를 또 한번 정의를 해보죠. 이름이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건요 저희가 한번 뭔가 리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보냐면요.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받은 거를 활용을 한번 해보죠. 입력이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아규먼트 받은 거에다 그냥 3만 곱해봅시다. 그죠? 이렇게 3을 그냥 곱하는 거죠. 자, 여기가 만약에 3이 들어오면 3, 3은 9죠. 이게 5면 5, 3, 15가 나올 겁니다. 근데 빨간색이 왜 나왔을까요? 자, 리턴을 그냥 하면은 uint라도 생략할 수 있죠. 여기 아무것도 없게끔. 근데 뭔가 식이 있죠. 식이. 예, 정수 식이 있어요. 정수 연산 결과가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 3은 9인데 9 리턴 하려면 여기다가 int에게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리턴한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리턴할 때 값이 있다면,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이 리턴 타입에 맞게끔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건 뭡니까? 단일식이죠. 이거 단일식. 예. 정수로 된 어떤 단일식을 싱글 익스프레션이죠. 그러니까 단일식. 예, 식은 익스프레션 어떤 표현인데 연산 결과가 어떤 정수 값으로 단일화돼서 이렇게 리턴 됩니다. 단일식이라는 거죠. 단일식일 때 함수가 코틀린은요. 뭔가 아주 짤막하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일식 함수는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생략을 한번 우리가 해보죠. 자, 코틀린은요, 단일식일 때 요 함수의 바디 기호를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턴이라는 키워드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퀄 표시만 해주시면 그 바디랑 리턴 키워드가 합쳐져 가지고 단일식 함수가 됩니다. 단일식 함수에서 뭔가 축약된 거죠. 예. 그래서 바디가 축약된 거예요. 축약. 얘를 이렇게 올려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딱히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줄로 놔둬도 돼요. 예. 단일식 축약 함수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되게 간단해 보이죠, 마치 변수처럼 보여요, 그죠? 이런 타입을 리턴하는 함수인데 이런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뭐 이런 식이죠, 뭔가. 그래서 마치 변수처럼 보이죠? 마치 함수형 형태랑 비스무리합니다, 느낌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의 이름과 파라미터랑 리턴 타입이 있고 바디도 있고 리턴도 된다는 단일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단일식에서 아규먼트 곱하기 3은 항상 정수가 나오죠? 얘도 정수고 정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리턴 타입을 타입 인퍼런스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트도 우리가 생략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략이. 그래서 리턴 타입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식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리턴 타입도 생략됩니다. 그죠? 여기는 리턴의 어떤 타입에 추론이 들어갔죠. 타입 추론에 의해서 또 축약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지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해도 정상적인 함수입니다. 단일식의 리턴 타입 추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풀 함수로 할 때고 단일식이나 추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다가 저희가 한번 넣어보죠. 3을 넣어보고요. 널러블은 우리가 안 쓰니까 그냥 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파라미터 맞춰졌죠.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3은 9가 리턴되죠. 근데 나오진 않죠. 예. 자, 나오게 하려면 저희가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프린트로 그냥 찍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9라고 함수의 호출의 결과가 9를 되돌려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함수는 자기가 호출된 그 위치에 정확하게 함수 자신이 종료되는 시점에 리턴 타입이 있으면 리턴 타입 맞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위치에 넘겨줍니다. 이렇게. 근데 넘겨준 위치가 요 메인 함수의 프린트 ln에 여기 또 인자값이죠. 또 9가 여기 프린트 ln에 들어가서 화면상의 표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콘솔에.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 호출은 항상 그 호출이 리턴이나 함수가 모두 다 실행되면 다시 호출을 했던 그 위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 호출은요, 호출되고 호출되면 계속 이렇게 뭔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 어떤 스택 구조처럼 뭔가 호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어떤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뭔가 코틀린에서는 이런 함수에다가 오버로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본론이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예제로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뭔가 뭐 RPG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회원들이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키우다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 어떤 길드 단체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이름이라든가 어떤 뭐 자신의 어떤 클래스라든가 타입 같은 거죠. 어떤 스탯이라든가 레벨 같은 거를 충족시켜 가지고 길드에 가입을 합니다. 어떤 그런 식의 거를 한번 내용을 집어넣어 보죠. 그래서 회원이 길드에 조인하는, 가입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온라인 RPG 게임, 판타지 게임이라고 보세요, 그냥. 그래서 길드에 가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요. 판타지 RPG에서 길드에 가입하는 겁니다. 자, 가입할 길드는 저희가 좀 이따가 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여러 명이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컬렉션이나 배열 구조로 갖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던. 근데 길드에 가입하는 하나의 어떤 회원, 멤버들은요, 멤버의 뭐 이름도 있고, 아까 타입, 그죠? 직업도 있고, 어떤, 그죠? 기사냐, 뭐, 궁수냐, 도적이냐, 이렇게. 그 다음 레벨이라든가 어떤, 뭐, 경험치나 어떤 스탯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마치, 이름은 뭐고, 스탯은 뭐고, 타입은 뭐, 검사고, 이런 식의 어떤 이름과 밸류로 이루어진 어떤 집합체처럼 보이죠.
그래서 맵으로 가지는 게 좋겠어요. 저희가 아직 클래스를 정식으로 안 배웠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맵으로 하는 구조를 일단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컬렉션 앞에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컬렉션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길드라는 것에다가 우리가 가입을 시킬 건데요. 1명, 2명, 3명 계속 항상 늘어날 수 있고 병행될 수 있죠. 그래서 무터블, 가변 해시 구조, 맵 구조 뭡니까? 무터블 맵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터블 맵을 만들겠습니다. 무터블 맵이죠. 자, 우리가 타입 파라미터를 제네릭인데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어요. 제네릭은 뒤에 가서 저희가 상세히 어떤 섹션을 만들어 제공을 할 겁니다. 자, 키밸류인데 이름도 스트링이겠죠. 뭔가 그죠? 그 이름은 뭐 홍길동 이런 멤버라면 그 멤버는 또 다 스트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은요. 자, 그래서 가입시켜 봅시다. 일단은 아이디, 닉네임 같은 게 필요하죠. 아이디 많이 쓰이니까 그냥 닉네임이라 합시다. 닉. 그리고 스트링 타입이면 좋겠죠. 근데 널러블하게 하겠습니다. 뭔가 실수로 잘못 가입됐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닉네임을 받으면 길드에 가입할 수 있다. 판타지 RPG 게임의 길드 가입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드에 가입을 할 건데요. 일단 널러블 하니까 그게 좀 처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가입한 회원의 이름을 먼저 한번 우리가 추출해 봅니다. 닉에서 추출할 건데 닉이라는 것이 고유한 거죠. 똑같은 이름의 어떤 닉은 없습니다. 하나의 서버에서 MMORPG를 해보시면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닉이 널이면은 우리가 안 되겠죠. 널러블한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합니까? 엘비스 연산자를 통해서 앞부분이 널일 때 우리가 대체해 줄 수가 있죠. 자, 널인 가입자가 들어왔으면 한 명까지는 그냥 덤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죠? 덤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디폴트 이름을 주겠습니다. 덤이 유저죠. 그냥 아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유저라는 뜻이죠. 뭐 마치 게스트처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요. 뭔가 키는 더미가 된 거죠. 더미 유저인데 내용이 더미 유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용. 그 어떤 밸류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실제 플레이어니까 멤버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그냥 지정을 할 건데요. 그냥 이렇게 하죠. 일단은요. 저희가 플레이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저희가 객체 지향을 배우거나 XML이나 JSON이라든가 어떤 DB 같은 나중에는 배우시겠습니다만 스키마라는 어떤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거기까지 나가기려면 아직은 좀 멀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우리가 다양한 어떤 속성들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은요, 맵이라는 컬렉션 구조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죠. 근데 그 구조를 저장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스트링으로 묶어서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여기다 저장해 보죠. 이름은 이런 플레이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레벨이라든가 어떤 직업, 타입 같은 또 어떤 뭐 경험치나 능력치, 스탯이라고 하죠. 스탯. 그런 것들을 한번 여기다 표현해 보죠. 일단 그냥 변하지 않게 항상 무조건 레벨 1로 하겠습니다. 레벨 1이고 클래스 타입은 검사죠. 뭐 워리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죠? 기사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단 어떤 경험치는 빼고요. 스탯은 일단 실수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1.0F라고 일단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어가 가입하겠죠. 여기다 홍길동 하면 홍길동 레벨 1 검사 1.0이죠. 근데 널이 들어오면 덤이란 이름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엘비스 연산자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요. 꼭 앞에 거 복습하시고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요. 어디다 합니까? 가입을 시켜야죠. 이제 가입. 자, 근데 가입은 어떻게 시켜요? 네,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요 길드라는 맵에다가 요걸 이름으로 써서 요걸 밸류로 키 밸류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임 키 멤버 밸류로요. 근데 기존의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죠. 왜죠? 키는 맵에서 K는 유일무이해야지 나중에 식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그 키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 조건절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길드라는 맵에 contains key라고 하죠. 네, contains key. 이런 키가 이미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 네임을 가진 회원이 키죠. 있습니까? true가 나겠죠. true, false. contains key는 true, false 불린 타입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입되어 있다고 안내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네. 친절하게 name이라고 여기다 붙여주고요.
이 플레이어가 이미 가입됨 뭐 이렇게 그런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가입 못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else로 해야 되죠. 그게 아니면 가입을 시키면 돼요. 그죠?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길드에다가 우리가 put 하죠. set도 되지만 어차피 set이 put입니다. 그래서 키는 뭐예요? 네임 키를 써가지고 멤버를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입이 될 겁니다. 자, 가입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입이 되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죠. 한번 일단 가입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가입을 하기 위한 건데요, 그죠? 우리가 RPG 게임의 어떤 길드의 멤버를 가입시키는 걸 예제로 쓰고 있는데요. 자, 변수, 그죠? 길드라고, 스타길드라고 그냥 아까 스타길드? 무슨 길드, 길드 이름이 있잖아요. 자, 길드, 스타길드라고 이름 짓고요. 무터블 맵으로 만들어내죠? 자, 스탠다드 함수, 무터블 맵업을 쓰시면 편리하겠네요. 자, 무터블 맵업인데, 스트링으로 우리가 이게 타입 제한을 한다 그랬죠?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가입 안 돼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자, 스타길드에다 가입시킵시다. 어떻게 합니까? joint guild라는 함수에다가 스타길드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자, 널이 들어오면 더미씨가 들어갈 겁니다. 더미씨, 그죠? 예, 더미씨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네, 스타길드에, 이번엔 또 우리가 앨리스를 또 가입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앨리스 한번 가입시켜 봅시다. 자, 가입이, 될지 안 될지 해봅시다. 앨리스 한번 더 가입시켜 봅시다. 이렇게. 자, 한번 실행해 보죠. 자, 그러면 joint guild가 3번 실행되죠. 요렇게 정의된 함수가, 여러분들, 그죠? 정의된 함수가 호출해서 3번 호출되는데, 파라미터를 가져가고 있어요. 요건 두 개가 파라미터가 같죠? 자, 플레이어가 이미 가입됐다고 한번 나와 있죠, 여러분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리턴 타입은 현재 유닛으로 생각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리턴할 게 없죠. 예. 근데, 우리가 모터블 맵에 넣었던 요 길드의 내용을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스타 길드의 내용을 여기서 한번 그냥 찍어보겠습니다. 폼을 눌러서 찍어도 되겠지만은, 그냥 한번 스타 길드를 찍어보시죠. 자, 그래서 스타 길드를 그냥 찍어보시면 나오네요. 자, 더미 플레이어가 레벨 1 검사 이게 나와 있고요. 앨리스 플레이어도 레벨 1 검사로 2명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3번 조인 길드를 했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앨리스는 또 가입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미랑 앨리스 2명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가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름만 받아서 가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레벨을 달리 받을 수도 있고 타입이 다를 수도 있고 스탯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 길드를 하되 파라미터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행위는 길드에 가입한다는 행위는 똑같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은 공통적으로